반갑습니다. 배일동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소리꾼입니다. 소리를 30년 동안 소리를 해오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에 담긴 어떤 이상수를, 이치와 그 상과 수리를 연구하면서 지금껏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문화의 원리와 또 음악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공연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씨구! 예. 제가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땅에서 공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루어온 그런 어떤 사회적 집단을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민족은 제가 보니까 저마다 그 문화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한글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왜 세종대왕께서 그 하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그 말씀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민족 문화의 이상수가 다르다. 이 이상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라는 것은 이치, 그 다음 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꼴, 그 음악은 음악의 꼴이 다르고 또 말하면 말의 꼴이 다르고 글자도 한자와 우리 한글의 꼴이 다르고 이렇듯이 그 상이 다르다. 그러다 보면 그 상 안에 내재된 그 수리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중국 말과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이상수, 즉 수리가 달라서 그렇게 한글을 우리 말에 맞게끔 그 글자 꼴을 만들고 그것을 상용하게끔 그렇게 창제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언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에서 공부할 때 지리산에서 7년을 공부했습니다. 꼭 이러다 보니까 무슨 뱀장수 같습니다.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좋은 기운을 받고 또 좋은 명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7년간을 묵었는데요. 그때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집중력 있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하다 보면 발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말하자면 저한테는 사람 잡는 해례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30대를 한 7년간을 산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폭포에서 때로는 하루에 2시간, 또 정신 미친놈이죠. 정신없는 놈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판소리에 내재되어 있는 장단과 발성과 박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문화의 이상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동아시아 3국의 언어에 담긴 이상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그 말의 이치라는 것은 크게 봐서는 동족 간에,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그 이치가, 그 물리적 만들어지게 된 이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일수를 두고 그 말과 글의 상수 틀립니다. 우리는 가, 그렇지만 가들은 또 뭐 다른 말로 할 거 아니에요. 또 영어로 같으면 고,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수를 둡니다. 왜 일수를 두냐면요, 우리는 이 음소 문자 체계로 자모음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체계, 삼성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말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수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특히 노래는 그 나라의 말의 의문에 따라서 그대로 박자가 율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개가 노래가 1박자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 이렇게 3박 율동, 시작, 과정, 결과, 밀고 달고 맺고 이런 삼성체계로 분명하게 갑니다. 원방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일본은 각만 내고 갑니다. 어떻게 그냥 나니 나니 나나 나나나니 나나나나나 이렇게 일방율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만 그렇게 하냐?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이 율동이 이 하나로 이렇게 그 어떤 축소지향적인 몸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춤을 세 개씩 쪼개서 봄석달, 여름석달, 가을석달, 겨울석달 이렇게 춤을 춥니다. 예를 들어서 봄석달은 봄석달 여름석달 활짝 펴서 이렇게 펴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걷어들입니다. 가을석달 걷어들이고 겨울석달 쉬어가네 이렇게 나니 나도 이래요. 예,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그대로 맞게 생장수장의 그 율동을 해 나가는 문화적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태극기도 태양이라는 빨간 그 가운데 동그란 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도 그들은 종교를 신교를 믿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박자는 일본은 우리하고 매우 가장 이 지구상에서 흡사한 문화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은 일수고 우리는 삼수입니다. 일수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은 일본은 축소지향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을 내비치지 않고 뭐든지 이렇게 안으로 걷어들여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응축시키는 그런 문화가 일본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을 튕겨도 그들은 한 박으로 갑니다. 땅땅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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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방 율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일본 나라에서만 사용할 때는 상관없지만은 외국 언어를 했을 때 발음 체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택시, 그 영어로 택시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원어에 가깝게 택시 이렇게 의문이 율동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한 박자씩. 어떻게? 탁구시, 호텔, 호텔루, 배일동도 배일동이 안 됩니다. 배이루동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그 케이팝이라든가 그 오페라 가수들이 세계에서 굉장한 그 우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조상들이 올바른 언어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그 발음 교육이 갖다 대도 어색하지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율동을 하게끔 언어적 체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페라를 부르려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Where is 맥도날드? 맥도날드. I want to go to 맥도날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이 발음이 안 돼요. 마크로도 나르도. 이게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발음을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일본 그 문화가 잘못됐다가 이런 게 아니라 말의 꼴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그 운체계가 음운체계가 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와 운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에서 원방, 각을 반드시 냅니다. 여러분 각이란 거 뭡니까? 이쪽 변과 이쪽, 저쪽 변과 이쪽 변이 만나서 각을 이룹니다. 직각은 이쪽 변과 이쪽으로, 이쪽 변, 저쪽 변이 직각으로 서 있을 때 90도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은 수많은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별로
있는데 중국은 이 각을 내지를 않습니다. 각을 내지 않고 성모, 운모, 즉 다시 말해서 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상을 이야기하면은 이상수의 상을 보면은 시오신 초성과 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밀고 달고 맺습니다. 우리는 상 이렇게 맺는데 엄마 밥 줘 꼭 주게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걸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도 우리 민속 음악에서는 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북을 칠 때 각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 운모가 시옷 초성, 중성, 종성이 아니라 이 초성 시옷은 이 성모로 되어 있고 아와 마지막 종성이 운모로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깁니다. 그래서 아리랑 보면 아리랑 이렇게 랑이 가쁘래요. 우리는 아리랑 이렇게 되는데 아리랑 그러니까 그들 노래 보면 보통은 싱샹샹 싱샹싱샹 이게 운이 길어요. 또 춤을 춰도 우리처럼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운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 체계라든가 그들이 바라보는 천문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음양 오행과 천지인 이런 삼재와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써있는 역학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주역이나 있는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혼동이 많이 옵니다. 저는 실제 산에서 주역을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아까 세종대의 말씀한 대로 나라 말씀이 다르다. 그러듯이 역학에서 이상수 원리도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수리 체계, 그걸 바라보는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것이고 음악이 다른 것이고 언어가 다른 것이고 또 춤이 다르고 모든 문화 형태가 다르게 펼쳐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삼수입니다. 우리는 삼수입니다. 삼수인데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상수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왜 영어로 썼냐면요.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자료를 굳이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치, 리전, 그 다음에 상이란 것은 이미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수란 것은 넘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이상수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삼신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심도 있게 말씀을 올리냐면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언어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태양력과 태음력의 수리를 바탕으로 그걸 음악의 박자와 장단 원리를 사용한 나라는 오직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음악의 가장 느린 장단을 쓰는 진양조. 진양조는 지구가 태양을 길게 돌아가면서 길게 돌아가면서 24절기를 라는 세차 수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24절기를 따와서 느리게 길게 노래의 사연을 장단을 끌어가라 해서 24박에서 진양조를 우리는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야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뭐다냐, 좀 대강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했던 24절기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해라. 그래서 12박의 중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중머리, 중간 정도 몰아간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너무 느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빨리빨리 거뜬거뜬 좀 더 큰 대강으로 이야기하라.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4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추나 추동입니다. 그것이 자진머리, 더 깊게 몰면은 휴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역사가 매우 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인류가 모든 문명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인류가 문명을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 문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천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손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손이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먼저 하늘의 천문을 읽어내서 그 천문을 바탕으로 문화를 펼쳐내서 이상수를 만들어서 문화를 펼쳐낸 민족이라 해서 나는 천손의 민족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한 그 24박자, 그다음에 12박자, 4박, 그다음에 이러한 원리가 정말 동양 문명과 철학의 시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이것이 그 옛날부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중국이란 나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노래와 그런 언어 체계에서 이러한 수리가 율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원리가 도대체 어디서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천문을 바라보고 어떠한 이상수가 그런 어떤 철학적 배경이 됐는가를 저는 우주의 이상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선조들은 이게 우리가 인간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모든 행성과 은하계가 거대하게 있는 것이 하나로 보았다고 봅니다. 이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일신이고, 우리 삼일신고에서 이야기하는 태백일사에서는 바로 일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대우주 체제가 소우주 체제로 점점 대거대한 체계에서 소체계로 점점 이것이 채용 관계로 내려왔을 때 그것이 우리 나라는 사람 하나까지도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 체계의 하나의 일신을 내가 소체계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곧 하나님이다. 예, 그러한 말이 나왔지 않냐 싶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미혹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거대한 하늘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지구라는 네모에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각을 세우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가 났고 이렇게 내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서 많이 혼동이 옵니다. 이것을 원방각 천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인의 해석을. 그래서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가 일을 넣고 이가 일을 낳고 이가 삼을 넣고 삼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만물이 나온다고. 모든 도는 1, 2, 3이 있는데 3에서 작용을 해서 만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원을 태양이라 했고 방을 달이라 했고 각을 지구라 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났습니다. 여기다 사람을 놔버리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이란 것은 우주의 체예요. 우주의 체인데 내가 여기 큰 우주 하늘에 둥근한 하늘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 산가 보니까 각을 내고 어디 산가 보니까 지구라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큰 삼성 체계고요. 이러한 체를 그대로 하늘은 쓰임을 용을 태양으로 쓴 겁니다. 하늘은 그저 명명히 해놓은 형이상학적인 이름이지 물질이 움직이는 것은 연상이 안 됩니다. 물질이 움직이는 것은 빛 에너지를 내는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체는 태양을 쓰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지구의 땅은 달을 쓰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를 잡아 돌지 결국은 그 지구와 함께 다른 태양을 결국은 도는 꼴입니다만은 다른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성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는 달을 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낮에는 이 지구라는 것이 여기에 딱 있으면은 낮에는 태양이 비추는 태양 쪽이 있고 또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이 돼서 지구가 그 태양과 달의 음양의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은 지구가 돌아가면서 만물을 생성해냅니다. 각을 내고. 이걸 가장 주안점을 삼아야 됩니다. 천지인 갖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천지인 갖고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 달, 이것이 음양체계가 지구에서 만나서 말하자면은 이 만물이 생성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옛날 한의학이라든가 옛날 우리 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춤에서도 좌우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몸은 이렇게 지구가 돼서 지구가 중심축이 척추로 나를 세우고 있으면서 오른손이 달입니다. 오른손이 달이고 왼손이 태양입니다. 왼손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춤출 때도 왼손이 먼저 나갈 때 태양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루가.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왼손만 올라가고 또 오른손만 올라갑니다. 괜히 이유 없이 왼손이 오르락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년 주기로 태양과 지구가 돌면서 태양과 이 달을 좌우로 이렇게 바퀴축을 삼고 잡아 돌아가면서 1년 3차 운동을 합니다. 3차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생장수장, 만물이 나고 자라고 맺고 또 동장, 겨울에 또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춤으로 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상현달이 올라옵니다. 요거면 하현달이 올라오고 두 개가 지구라는 가운데로 쫙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으로 서면 이것은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춤출 때는 아주 기쁠 때, 충만했을 때, 뭔가 극점에 갔을 때 어시구나 어시우 철시우 이럽니다. 일본 춤들은 나니나 이래요. 이렇듯 우리는 철저하게 춤 하나도 삼신의 작용을 그대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삼신의 작용을, 그래서 이거 천신, 그 다음에 지신, 여기서 인신이라고 합니다. 천지인신, 여기가 바로 지구라는 땅에서 두 개가 만나서 나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이라는 거 사실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천지인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땅, 그래서 지구가 지축선이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는. 지구라는 것이 하나에서 중이 돼서, 지구가 하나의 중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만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도 오른손의 달과 왼손의 해가 지구라는 축점에서 하루에 시작됐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결과를 맺고 0시에 시작돼서 하루 내내 돌다가 24시에 맺습니다. 원방갑. 그래서 아리랑 이렇게 됩니다. 아리랑 다 똑같아요. 딸 좀 보소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렇게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각을 안 내요. 아리랑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접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간에 개화가 되면서 새로운 애국 문물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섞어져 본 겁니다. 접화가 된 거예요. 접목이 돼서 우리 것이 많이 그렇게 혼동이 온 겁니다. 실제 우리는 어떤 의문의 운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천지인 삼재 사상이 우리는 그대로 모든 그 문화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제가 이제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것을 아까 천지인 삼재를 한동석 선생님은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우주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정신이라고, 그것을 또 우주 정신이 아까 말한 용으로 와서는 그 하늘의 채가 용이 해로 썼고, 그 다음에 또 땅은 달로 썼고, 이것이 그 용에 와서는 그것을 1월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1월 정신을 그대로 대우주 거대 체계의 원리를 소체계 인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도 천지인이 있다, 이 삼신이.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삼신의 점지와 삼신의 보살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옛날 이 삼일신고라든가 이 태백일사에 보면 빛을 이야기합니다. 태양빛, 달빛, 그 다음에 그것을 지구에서 중화작용해서 내가 나온 겁니다. 다 빛 에너지인데, 요즘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파동으로, 중력의 파동으로 모든 만물이 물질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옛날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 그 정신으로 끌고 와서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성질이 하드, 굉장히 굳셉니다. 그래서 이 후민점 혈해본에서도 초성자는 하늘소리라서 성질이 굳세다고 나옵니다. 굳세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인간으로 보면은 아버지, 말하자면 정자입니다. 정자. 예, 정자입니다. 정자고, 그 다음에 요거 초성입니다. 초성.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사람 보면 아버지 정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이 그 자음은, 초성과 종성은, 자음은 말의 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신, 한 물건을 만들어내려면은 반드시 음양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이 나오려면, 내 자식도 나오려면은 아버지의 정자와 씨와 엄마의 난자 씨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나는 씨만 갖고는 안 돼요.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구가 다른, 이렇게 이제 강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유입니다. 부드러움을, 그래서 종성자는, 이 파이널, 이 종성자는 우리 한글에서 이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성은 땅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에서 초성은 하늘 소리, 그 다음에 종성은 땅의 소리. 이 두 말의 시가 엄마의 자궁과 같은 모음에서 미들, 중간 소리입니다. 이 바울, 모음에서 만나서 시가 자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삼신의 영향을, 삼신의 이 도움을 받고 삼신의 덕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삼신이 점지를 받았다는 게 그겁니다. 그것은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늘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와 또 지구를 잡아두는 달의 에너지가, 그 신기와 정기와 정신이 땅에서 정신이 통일이 돼서 나라는 기물이 나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삼수 문화로 이렇게 분화 운동을 하는 그런 문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도 세종장이 그렇게 삼수 분화로 해서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도대체가 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도대체가 우리 것을 좋아하냐? 드라마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저는 이것이 일정한 유행 현상이 아니라 뭔가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언어에는 모든 민족에는 이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는 그 이상수가 도량형으로 나타납니다. 도는 길입니다. 모든 말에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량은 바로 이 부피입니다. 공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웨이트는 무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가! 그러면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길이가 짧으니까 몸이 부피도 좁아요. 그냥 선만 남니다. 고! 가! 그러니까 무게가 없어요. 자, 좀 화가 더 나요. 빨리 가라고. 가!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또 공간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게가 실립니다. 더 성가시게요. 이제 사람 복장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꽝!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장이에요. 네. 이게요, 여러분, 그냥 쉬울 것 같죠?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영어 하신 분들이 영어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이러한 말이 가지고 있는 도량형을 음악의 의문에다가 못 실어요. 못 실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신봉사가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잡고 뒤를 잡고 가면서 울어요. 봉사가 자기 아버지 봉사한테 와서 그 아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유하고 그러다가 딸을 하나 놓고 7일 안에 돌아가셔요. 그 얼마나 서러울 일입니까? 그것을 자꾸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아이고!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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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버리고 지가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요, 이렇게 부르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오페라 가수가 부른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부를까요? 아이고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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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감정의 전달도가 아까 말에 가지고 있는 도량형의 물리적 감정이 전달되는 어떤 세기가 어느 것이 더 감동적이고 사실적입니까? 제가 환장한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참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저런 멍청이 놈들, 좋은 문화의 이상수를 천문을 들여다보고 땅을 보고 천지를 굽어봐서 만들어놓은 이 좋은 이상수의 문화를 자들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쓴다 이게요. 자, 오페라 가수가 그 감정을 몰라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삼신의 원리, 시작, 과정, 결과. 하늘과 땅이 해와 달이 지구라는 중점에서 만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 하루 내내 이렇게 서로 또 떨어져서 가요. 다시 24일에서 결론을 냈고 또 다음 하루로 갑니다. 이것이 말의 한 음절로 나타나고 하루로는 하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고대 그리스의 수리 철학자들은 모든 전체 하나는 반드시 3단 과정을 겪는다. 그것이 시작, 과정, 결과. 그게 철학으로 와서 정반합입니다. 정은 우리의 무극이고 반은 반극입니다. 그게 3인신고에 나옵니다. 반극이라고 둘은. 정에서 해와 달이 만나서 정에서 해서 반. 새로운 화를 이루기 위해서 둘이가 반발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분열이라 합니다.
축척, 수축, 분열, 다시 새로운 화를 만들어서 수축합니다. 그것이 정반합. 물리에서는 작용, 반작용, 합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에는 시작, 과정, 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도 시작, 과정, 결과에 한 문장을 갖습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나와 엄마, 이쪽과 저쪽에, 너 나가. 우리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성입니다. 어디서? 나는 이 땅에서, 같은 중에서요.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원방각입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종장이 다르다고 온 겁니다, 말이. 중국은 나는 보고 싶다, 엄마가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목적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필드입니다. 필드. 예.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라는 공동장소. 나는 우리 집에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우리는 필드를, 공공성의 필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I want to see my mo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want to see 먼저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래서 아까 오페라 가수라든가 다른 나라 노래는 그런 실제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도량형의 이성과 감성의 그 실질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추상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진짜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감성이 발달된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는 이렇게 이러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는 이런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숙하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가서 심청가에 이런 대목을 부르면은 외국인이 웁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울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까 그 불었던 대목이 뭡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대목이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더 펑펑 웁니다. 문화의 관습이 다릅니다. 애시당초 이 선조들이 그들 선조들이 설정해냈던 그런 어떤 문화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춤도 그렇게 추는 것이고 그들도 슬픈 감정이 있죠. 자기 부인 사랑하는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마누라 이렇게 부르고 싶겠어요. 그러나 언어적 체계 그런 문화의 이상수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표현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문화는 굉장히 뉴턴의 제2 법칙에도 그대로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물리적이고 자연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턴의 제2 법칙 여러분 알다시피 어떠한 힘이라는 것은 매스, 질량과 엑셀레이션입니다. 질량과 가속력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감정에도 질량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무형입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고. 질량이 약해요. 고. 그러면 힘이 약하게 갑니다. 질량이 약하니까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도 적게 붙습니다. 고. 가. 조금 더 질량과 가속력이 붙습니다. 더 화가 나면은 악셀레이터를 막 받습니다. 이게 참 사람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영어도 이 모음이 있고 보통 이러한 것은 모음에서 일어납니다. 뒤에 이야기를 하렵니다만은 일본에도 모음이 있고 중국에도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모음의 원리와 우리 모음의 원리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을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음악의, 이것은 이제 이따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요. 외국 가서, 석 달 전에도 호주 가서, 호주의 AAO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음악 교육, 아카데미 교육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벌써 한 15년째 제가 지금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호흡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호흡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호흡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것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호흡이 잘 안 될까? 왜 호흡이 다 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로 선조들이 말법과 그런 문화의 이상수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보통 땡겨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 부르면 father. 이 입술에서 위에서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윗 입술이 아랫입술에 덮어서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절대 이게 참 꼬리사납죠.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오장으로 깊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기도 과감하게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논단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근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싹은 아까 말한 움에서 납니다. 모음이 자음은 초성과 종성이라는 자음은 바로 어디서 납니까? 엄마 자궁에서 납니다. 영어로 자궁을 우음이라고 합니다. WOMB. 우리가 사는 집을 뭐라 합니까? 움막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음이란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같이 살아가는 우음입니다. 우음에서 싹이 틉니다. 싹이 없는 것은 엄마의 자궁자는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역사와 자기 역사의 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변명해도 안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고 혹시 그것이 잘못된 유서라도 잘못된 미신이라도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알아내서 그 후에도 안 되면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철학이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안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싹동머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군 세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여의 도가 죽었기 때문에 중국이 와서 주도를 펼쳤고 또 고려의 도를 없기 때문에 중국이 또 들어와서 난장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스스로 주체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것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잘 동하고 잘 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또 그것이 우리 것이 앞에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우물 우리의 것을 싹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말이 좀 나갔습니다만은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1 신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곧 3.1절이 다가옵니다. 3.1 3과 1과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신고에 보면은 엄청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 보통 3에서 1로 오는 것, 3, 1은 기체요.
그 기체요. 아까 말한 체용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기체요. 먼저요. 그 말입니다. 선이요.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간 것은 1, 3은 기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후의 일이다. 그래서 선후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선후가 있다. 여기서 3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빌함삼 그 다음에 해삼귀일이라는 말로 삼위신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하나로 찾고 무엇이 세계로 퍼지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가 태어나기는 삼신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지구라는 데서 만나서 하나 둘 셋에서 만물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의 말도 초성 종성이 씨가 말이라는 모음이라는 엄마의 자궁음, 그래서 어미 모자를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처녀를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궁의 역할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엄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돼야지 자궁이 그 씨를 품고 그걸 길러내야지 만이 그것이 자궁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엄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엄마와 돼지와 같다는 지구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만나서 만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무슨 만물을 만들려면 삼신의 작용을 끌어들여야 돼요. 우주에 있는 삼신을, 해와 달과 지구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들여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마셔야 돼요. 먼저 마셔야 됩니다. 마시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장 확장됩니다. 마시면은 삼신을 끄집어 들였어요. 호흡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의 고향은 이쪽입니다. 내 몸입니다. 짧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나갑니다. 장에서 단으로 호흡이 들어와야지 단장에 소리와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솜씨와 맵시 이런 시를 새로운 것을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호흡이라는 장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소리는 단장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소리꾼이 소리를 하려면 고수한테 나 소리 조목에 장단 좀 잡아주소. 장단 좀 치소. 그것은 소리꾼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인 호흡을 잡아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를 고수 이명창입니다. 장단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선조들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 그러면은 3이 1로 들어와서 장에서 퍼진 3이 하나인 단으로 들어옵니다. 3, 1이 먼저 체가 돼야 됩니다. 먼저 들어와야 돼, 선이. 우리가 달리기를 들어칩니까? 먼저 요이 세개 호흡을 걷어 들어옵니다. 요이 해가지고 땅 겁니다. 요이는 길고 땅은 짧습니다. 장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이 저쪽에서 이쪽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호흡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 1은 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마이 갓입니다. 오마이 갓. 이게 정말 3, 1은 체입니다. 자, 여러분 활을 쏠 때도요. 활을 쏠 때도 어떻습니까? 저쪽의 관역을 먼저 찍습니다. 요것은 이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장에서 단으로 옵니다. 그래서 넣습니다. 1에서 3으로 갑니다. 선은 먼저는 3에서 1로 온 그것이 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자,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거서 먼저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야구 타자도 투수도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쪽과 이쪽입니다. 자리를 바꿔 생각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3에서 1을 오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무의 생장작용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무는 보시겠습니다. 잎과 뿌리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는 잎과 뿌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배라고 합니다. 식물의 씨앗에도 한 배가 있고 사람도 한 배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려합니다만은 그 콩이라는 이렇게 한 배 안에는 잎과 줄기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중말 상중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한 배에는 삼신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천지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잎은 식물의 작용을 보면 먼저 선후가 있습니다. 선후가 있는데 채용입니다. 채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뭡니까? 햇빛과 달빛과 모든 천지인의 기운을 갖고 땅으로 갖고 내려옵니다. 먼저 무엇을 통해서? 채관을 통해서요. 사람으로만 동맥입니다. 갖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석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채관은 세포가 살아있어서 느려요. 뻑뻑해요. 이것이 내려와야지 밑에서 땅에서 하나에서 다시 셋으로 확장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이지 밑에서 어떻게 위로 물이 올라갑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펌프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양수기로 퍼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채관의 작용이 있어야지 물관이 올라갑니다. 채관은 뻑뻑하게 세포가 살아있어 뻑뻑하고 물관은 텅텅 세포가 죽어서 펑펑 그냥 빈 과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요거 내려와야지 올라갑니다. 호흡이 내려와야지 소리가 가요. 그래서, 호흡이 또 들어보면 소리도 내려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타고? 줄기라는 중을 타고, 지구를 타고 해와 달이 움직입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래요. 참 환장을 노립니다. 3에서 1로 오고 1에서 3으로 갑니다. 채용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일신에는 이렇게 삼신의 작용이 선후천으로 만나서 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천이고 이것은 후천입니다. 예, 모든 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삼신한테 제단을 쌓아서 감사의 추모를 그래서 죄를 올리고 사람이 태도 모든 것이 삼신한 건 자연입니다. 해와 달과 지구에. 네. 그래서 그 감사를 하고 그런 원리를 그런 천문의 질서를 그대로 따른 게 바로 우리의 말법이고 우리의 인간 정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삼신사상은 인류가 앞으로 계속 아인슈타인 같은 더 고도의 천문학이 발달되고 물질 과학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 것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그대로 천문을 보고 땅에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천부경의 수리로 나옵니다. 천부. 여러분 천부란 것은 뭡니까? 혹시 이따 뒤에 시간이 나면 또 말씀드리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부인은 부는 도장입니다. 도장.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의 도장을 그대로 땅에다가 박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도장을 거꾸로 파야 됩니다. 물질 운동이 달라요. 위에서 밑으로 내는 건 도장입니다.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시계 반대 방향에 작용이 있어야지 시계 방향에 반작용이 형성돼서 합력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세계의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도 거꾸로 돌아보면 안 되죠. 그러나 시계 뒤쪽에 있는 기계작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태압을 오른쪽으로 감았다가 이제 탁 놓으면은 태압이 왼쪽으로 돌면서 시계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운동 방향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후 그 법칙에는 어떤 물질의 한 자국경은 반드시 좌우선이 한테 어우러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의 시자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삼신의 작용입니다. 예, 시간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해입니다. 달입니다. 땅. 예, 달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엇이냐, 이것을 지구 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달입니다. 해와 달이 지구라는 땅에서 만나서 마디가 생긴 겁니다. 그거요. 이것도 다 삼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지구라는 중점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가는 것을 딱 그것을 사람들이 시로 정해놓은 거예요. 각을 낸 겁니다. 시각, 각도를, 앵글을. 해라는 저쪽 변과 달이라는 이쪽 변이 어느 지점에서 만났냐, 각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그 각도가 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12시에 딱 왔을 때 제일로 직각으로 서 온다고 알지 않습니까? 남중 고대 왔을 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모든 것이 삼신의 역할입니다. 아, 이 이것도 마디천도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 전체를, 이 삼신을 또 마디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초성, 한글로 보면 초성, 종성이 모으면서 또 천지인 삼이 있듯이 마디촌에 또 삼이 세 개가 또 있습니다. 시줄입니다. 날줄입니다. 음양이 만나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레티튜드, 롱티튜드 이렇게 갖고 서로 만나서 하나, 둘, 셋 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각골 문자라든가 옛날 한자 것을 계속 이 발음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말이 옛날 한자의 발음 기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신 분들의 책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절대 미신이다, 헛되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책들을 사서 보면은 국제 발음 기호의 공식에 맞춰서 그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사서 시간 나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사서 그런 책들을 봐주시면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박도 똑같습니다. 예, 아까 시를 음악에서는 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박이라고 하는데 박이란 것은 이렇게 박이 납니다. 호흡을 마실 때는 장단, 이 단에서 이 박이 납니다.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구의 날줄입니다. 날줄은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척추입니다. 날줄. 이것이 모음입니다. 모음, 초성, 종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척추라는 여기에 아까 말했습니까? 여기는 달이고 이건 해입니다. 요거 두 개가 이 백에서 여백에서 마주쳐야지 박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시줄과 날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날과 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다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일어나려면은 두 개의 시와 남자와 여자의 시와 암수의 시와 그것을 만나는 밭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날줄이 밭이고 이것이 시줄입니다. 자, 사람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요, 엄마가 날줄을 갖고 있습니다. 날줄을. 그래서 이 날줄은 바로 엄마의 자궁입니다. 자궁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씨와 엄마 씨. 그래서 정자와 난자죠. 근데 엄마는 밭도 갖고 있고 엄마 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은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결혼식 날짜도 엄마가 잡습니다. 왜? 나를 엄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엄마가 갖고 있어요. 자궁을.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씨를 가지고 엄마 동네로 장가를 먼저 갑니다. 장가를 간 날 요놈의 씨가 동네 그 청년들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이 요놈의 씨가 제대로 된 씨인가 골아불었는가 튼튼한 씨인가 야무진 씨인가 아니 빈 씨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어쩌습니까? 재미나게 매달아 맺고 발바닥도 때리고 이런 실험을 합니다. 놀이를. 그러면서 또 친화되고 친숙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밭이 있는 또 엄마 씨가 갖고 있는 그 길을 저녁에 동방하촉을 이루면서 새로운 씨를 만들어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요 옛날 아버지는 제가 배갑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순천 배갑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엄마가 구례라는 애갓집이 구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부를 때 순천 배샘, 순천 배씨 이렇게 안 하고 엄마 고향 동네를 태코로 붙입니다. 구례배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구례라는 그 밭에 가갖고 엄마 밭에 가서 씨를 얻어서 왔기 때문에 구례배. 여러분 요즘 배도 과일도 다 그 밭 고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도 나주배, 참외도 성주 참외.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가 요즘은 씨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 원래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씨란 것은 그냥 씨입니다. 그냥 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씨가 씨만큼 소중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성에 성도 성씨의 성에도 계집 여자에다가 이 날성자가 씁니다. 씨라는 것은 바로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 예, 그게 말도 다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의 박도 그래서 우리는 삼박, 삼신의 율동을 그대로 본떠서 삼박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이박 율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은 한박 율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질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과학 이야기를 제가 끄집고 왔습니다. 이 삼신의 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현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하는 모든 발견하는 과학적인 원리하고 그대로 합당합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일 거대한 두 개의 천체가 합쳐지면 두 개의 중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시공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이제 부딪히면서 파동이 있나 그러면 그것을 중력 파동이라 하죠. 중력 파동입니다. 지구에서도 이를 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번떠서 연구했던 그 학계의 후손인 킵손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는 이분이 노벨 상을 탔습니다. 중력파를 만들어낸 두 개의 블랙홀의 충돌은 우주의 시공간에서 거센 폭풍을 만들어냈고 이 안에서 폭풍은 시간을 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산파동이 일어난답니다. 만들었고 공간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부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삼신의 작용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시작 과정 결과 이야기했죠. 이 양반들이 시달때기 없이 시간에 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했겠어요. 시작 과정 결과 아리랑 아리래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지금 여기서는 이 우주의 중력 덩어리 충돌, 중력 파동을 이야기한 것이지 어디 지금 그런 것 갖다 비교를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그러한 천문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런 과학적인 거대한 우주 체계의 과학을 뭘로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상력과 직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관은 자기가 매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운동을 통해서 안 보이는 미시세계의 물질 운동을 상상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직관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 증음과 물질 운동 증음을 하는 객관적인 작업을 통해서 직관력이 나온 것이지 느닷없이 얘기가 무슨 직관이 있겠어요. 인류의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많은 객관적인 경험을 해서 농축된 것이 순간적으로 직관으로 나온 것이지 직관은 그런 직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3박자 운동입니다. 더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시작, 과정, 경험입니다. 아리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방가계, 이것을 하늘은 둥그르고 시작, 원, 방을 냅니다. 저것이 각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이것을 그 기하학적 공간이 나옵니다. 아리랑.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고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언어는 도량형이 있고 시작, 과정, 결과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이럴 수 있지만은 이건 바보들이 열은 나쁜 겁니다. 엄마 이렇게 우리 시작, 과정, 결과를 내야 돼요. 우리는 각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각. 그래서 우리 장단에서는 각을 친답니다. 1, 2, 3에서 이따 말씀드리랍니다만 1, 2, 3에서는 3박에서는 소각을 내고 9박에서는 대각을 냅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그냥 말을 그냥 안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삼신의 작용이 정말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 올립니다만은 삼신이란 것은 옛날 조상들이 썼던 언어적 개념이니까 그것을 절대 거부 반응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를 엄마의 자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엄마의 자궁수라고 이야기하면 저 자식 좀 정신 나간 놈이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수리 철학자들이 이는 엄마의 자궁수라고 그래요. 그러고 뭔 말하냐? 이래는 절대 우리 함삼 유의를 이야기합니다. 집일 함삼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이래는 극성이 다른 두 개의 덩어리가 붙어 있대요. 그걸 품고 있대요. 극이 다르답니다. 폴을 이야기해, 폴. 극이 다르대요. 우리가 무극, 태극, 황극, 요걸 이야기하면요, 막 대경 실세하고 무슨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썼던 개념을 중간에 새한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것 개념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절대 거부 반응으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국, 방극, 우리 삼일신고에서는 무국, 방극, 태극으로 이야기합니다. 방극. 방극은 정반 합해서 반입니다. 반. 하나의 일에 모나드라는 그리스에서는 이를 모나드랍니다. 모나드에 하나에 있는 두 극성이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분화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라는 지구의 궁에서 그래서 우리 궁상각 지구의 궁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이거 하나에 들어있는 이 상중하, 이거 극성이 다른 것을 하나 자체가 중이 되고 상중하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말을 하려면 두 개가 분화를 합니다. 즉, 지구, 하루가 가려면 지구라는 중에 하나의 해와 달이 만나서 다시 벌어졌다가 빨리 만나고, 0시에, 느리게, 하루 내내 느리게 과정이 갑니다. 그래갖고 다시 빠르게 각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삼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대우주의 운동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이 소우주의 인간의 활동입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이 삼신의 작용이 소우주의 한 일신 여기에 그대로 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법도 우리의 글법도 세종대왕께서는 중국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바로 삼신, 삼수 분화의 어떤 원리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